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2015 제조 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신제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세션으로 당신이 알아야 할 3D 설계 활용과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토데스크의 신제품과 최신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보다는 오토캐드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오토캐드라는 거 하는 이름은 제조와 무관한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익숙한 그런 일반 명사화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오토데스크는 디지털 설계의 그 시초가 된 오토캐드를 1982년에 출시를 해서 약 3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약 200여 개의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계 및 제조 분야에서는 오토캐드와 인벤터라고 하는 메인 제품이 있고요. 건축이나 토목 쪽에는 레빗과 시빌 3D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는 플랜트 3D라든가 아니면 인프라웍스 같은 메인 제품이 있고요.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쪽이죠. 이쪽에는 마야라든가 3D 맥스 혹은 플레임이라고 하는 그 각 산업군의 대표적인 이런 모든 솔루션들이 다 오토데스크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의 이런 주요 사업 분야 중에서도 기계, 제조 분야 쪽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조 환경은 뭐 경기도 안 좋기도 하지만 계속 그 제조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각종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환경 규제 아니면 뭐 여러 인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제조 환경이 점점 더 제조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을 보면 유로 6라고 하는 그런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 차들을 만드느냐고 제조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 사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그 비용이 올라갈 정도로 제조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제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좋은 제품이란 어떤 걸까요? 좋은 제품이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고객이 정확히 원하는 제품을 출시를 하는 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이러한 좋은 제품을 빨리 시장에 출시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방법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이렇게 치열한 제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구현의 핵심 솔루션은 바로 3D 모델이 되겠고요. 이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오토데스크에는 인벤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뭐 대부분 인벤터라는 제품 알고 들어오셨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벤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작업 환경이나 워크플로우들을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벤터를 기반으로 여러 솔루션들이 이렇게 접목된 제품군들을 저희가 스윗 제품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쪽에서 디자인 스윗 쪽에 관련된 제품들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과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을 위한 그런 특화된 그런 제품군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벤토를 필두로 해서 각 작업 환경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같은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을 위한 전문 디자인 그 서피스 툴인 알리아스 디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D CAD, 컨셉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2D 그 오토캐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실사 렌더링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 있는 3D 맥스라든가 쇼케이스 같은 제품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볼트라는 제품과 대용량 데이터를 쉽게 핸들링하고 간섭 체크라든가 아니면 외부와의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빅스웍스라는 제품도 PRDS와 FDS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이제 앞으로는 제가 PRDS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팩토리 디자인 스윗은 제가 FDS라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공장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공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뭐 실제 공장은 아니고요. 보시면 사람들도 약간 모델링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디지털 3D로 만들어낸 공장의 전경이 되겠고요. 이 전경에서 이 부분, 실제 공장 내부의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설비라든가 아니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레이아웃 배치하는 부분이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 되겠고요. 그 공장 내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설비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설비들, 이런 것들은 PRDS에서 모델링 설계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공장 내부에 그런 장비에 대한 모델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부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뭐 공장 외부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링 데이터도 함께 필요하겠죠. 오토데스크는 이렇게 그 설계된 제품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가지고 그 실제로 주위의 그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토목과 연결된 그런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디자인하는, 이렇게 3D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PRDS,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K사의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조립하는 그런 라인이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항공기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 D사의 카티아로 주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3D CAD가 일찍 시작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카티아가 오래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대부분 카티아를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원본 데이터가 카티아이기 때문에, 다른 CAD 데이터이기 때문에 설비나 이런 부분도 그 회사에 맞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CAD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K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설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인벤터가 아닌 그 카티아를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K사는 인벤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비를 만들고 그 공장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벤터를 설정을 했고요. 인벤터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 제품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 멀티캐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그 가장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H사라고 그 LCD 장비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패키징 쪽을 만드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토캐드를, 2D CAD인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사용하다 보니
장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제품의 간섭이라든가 제품 구동에 대한 그런 구동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게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D CAD를 도입하게 됐고, 그 3D CAD로서 저희 회사의 제품인 인벤터와 PRDS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설계자들은 기존의 레이아웃 작업도 2D로 했고 설계도 2D로 했었지만, 기존의 2D를 작업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제 익숙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D CAD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에 있는 아이로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파라메트릭 설계를 해서 파생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제품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작부에 대한 기구학적 특징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진 3D 데이터 가지고 그 동작부에 대한 기구학적 특성을 시뮬레이션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만들어진 3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제품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제품 동작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들을 생성하는 그런 완전 3D 기반의 그런 풀 3D 프로세스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를 정립한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례들을 구현하기 위한 최신 기법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의 그런 최신 기법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2D DWG 데이터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DWG 언더레이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멀티캐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애니캐드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체공학적인 그런 복잡한 서피스, 곡면을 처리하기 위한 프리폼 모델링이라는 기법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제조 환경에 대응하는 3D 프린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론트 로딩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나스트란 인캐드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최근에 도입된 기법들을 가지고 제가 기법의 특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나스트란 인캐드에 관련돼서는 내일 시뮬레이션 관련된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부분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초기에 3D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D, 기존에 있던 2D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2D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2D를 버리고 3D로 다 가야 되냐, 풀 3D로 가야 되냐, 아니면 2D는 2D로 두고 3D는 3D로 놔야 되냐, 이러한 그런 기로에 많이 서게 되는데요. 오토데스크는 2D와 3D의 장점을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익숙한 2D 환경을 버리지 않고 3D 설계의 이점을 같이 살려가는 형태로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2D, 3D 간의 워크플로우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워크플로우와 연계성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2D DWG를 가져와서 3D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자,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D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D 오토캐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인벤터에서는 2D 오토캐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임포트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도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레이어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레이어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품을 모델링하는 방법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내가 필요한 지오메트리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돌출 명령을 넣으면 원하는 3D 형상을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그 측면에 있는 형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필요한 형상을 이렇게 정렬을 시키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서 3D 형상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걸로만 끝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모델링이 완료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D, 3D 간의 완벽한 제가 호환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참조했던 2D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홀 사이즈를 좀 키우고 얘를 저장을 하면 인벤터리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모델 트리 상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2D 쪽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3D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2D, 3D 간의 이런 그 완벽한 연계였다고 보면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이렇게 완벽한 연계 플러스 퍼포먼스의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 2D는 배의 그 레이아웃 도면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이런 그 지오메트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지오메트리들이 있다고 하면 스케치로 가져와서 작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버벅거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핸들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이런 지오메트리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CAD도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데스크의 그 최신 그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도 가볍고 쉽게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복잡한 지오메트리 상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 필요한 3D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그 DWG의 그 활용 방법은 오토캐드에서 레이아웃 설계를 하고요. 그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탑다운을 그 인벤터로 구현하는 그러한 그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레이아웃은 오토캐드 2D로 작업하는 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한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3D도 같이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이런 설비의 레이아웃을 대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를 인벤터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도면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에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지오메트리만 선택을 해서 3D 모델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 3D 모델을 만들고요. 3D 모델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이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러면 3D 데이터로 가서 3D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레이아웃 도면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여기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라든가 이런 기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돌려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인벤터 상에서도 얘를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WG 언더레이에 대한 활용 방법, 최신 기법을 이용한 활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애니캐드라고 하는, 즉 그 애니캐드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인벤터는 이전 버전에서도 타캐드에 대한 그런 데이터 호환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데스크에서는 그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3D 데이터를 그냥 뭐 변환해서 가져오는 이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타 CAD 데이터와의 연계성도 동시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2D하고 3D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연계되는 걸 보셨죠? 그 방식이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CAD와 인벤터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프로세스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 링크
형태로 제품을 가져오게 되면 다른 CAD 데이터에 있는 스트럭처 구조가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참조 설계할 부분들만 가져오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타캐드의 그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도 이 변경된 데이터가 인벤토리에서도 업데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틀어진 것도 외부 원본 CAD 데이터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인벤토리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경된 형상을 바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고요. 이 업데이트된 내용은 도면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에 대한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속성 값에 대한 파라미터만 같다라고 하면 외부 CAD 데이터, 다른 CAD 데이터에서 만든 속성 값, 뭐 재질이라든가 물성치라든가 뭐 이런 다른 속성 값들 있죠. 이런 속성 값들도 그대로 인벤토리에 들어와서 인벤토리에서 BO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낼 때 그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색상 정보 같은 것도 인벤토리에서 바로 원본에 있던 색상과 동일한 형태로 가져오는 그러한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니캐드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 CAD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고 가져오고 이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경하고 작업하고 이러한 그 작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데이터 변환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벤터 내에는 캠 가공을 위한 솔루션과 금형 설계를 위한 솔루션, 그 다음에 선형 해석을 위한 솔루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캐드 기법을 이용을 하시면 타 CAD 데이터를 인벤토로 불러와 가지고 아까 인벤토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던 인벤토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금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석 프로세스를 인벤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외부 CAD 데이터에서 그 부품을 하나 가져왔고요. 가져와서 인벤토에 있는 기능을 캠 기능을 이용해서 툴 패스를 뽑았습니다.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구조 해석을 했죠. 구조 해석을 하고 나면 원본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얘를 단순히 업데이트라는 버튼 하나만으로 기존 업데이트된 지오메트리를 새로운 툴패스도 업데이트가 되고 해석 경계 조건도 지오메트리에 맞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그 인벤터 쪽에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죠. 세 번째 프리폼 기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인벤터는 서피스가 약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오토데스크 제품에는 가장 강력한 서피스 도구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다시피 하고 있는 알리아스라고 하는 그 곡면 설계를 위한 그런 솔루션이 있고요. 이 솔루션의 기능이 당연히 인벤토에도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에서 작업한 이런 서피스 퀄리티도 당연히 최고가 되겠죠. 인벤터는 이러한 그 서피스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 파라메트릭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동화 설계, 파라메트릭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동화 설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들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손쉽게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불필요한 형상들 있죠. 라운드라든가 아니면 작은 미세한 홀이라든가 그다음 불필요한 작은 뭐 돌출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손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체 공학적인 그 복잡한 서피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프리폼 기능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잡한 서피스 작업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서피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가장 인체공학적인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동차 버킷 시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당히 거의 뭐 작업하시는 부분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기능이 거의 전부로 보여지시죠.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늘리고 당기고 밀고 당기는 형태를 해서 원하는 이러한 서피스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서피스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죠. 하지만 인벤터에 오토데스크에 이런 새로운 서피스 처리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복잡한 시트도 쉽고 빠르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피스는 바로 솔리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제품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려한 그런 인체공학적인 서피스도 인벤터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제조 트렌드 쪽에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스텀 제품 제작이고요. 이 커스텀 제품 제작의 그 도화선이 된 게 바로 이 3D 프린터가 되겠죠. 오토데스크는 스파크라고 하는 그 3D 프린팅을 위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제작 방식인 3D 프린팅에 대한 솔루션도 인벤터에 탑재를 했고요. 작년에는 그 엠버라고 하는 그 3D 프린팅 그 제품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 3D 프린팅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프린터 사이즈에 맞게 그 제품의 사이즈를, 제품의 스케일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3D 프린팅, 적층 방식의 프린팅을 위해서 필요한 서포터들을 생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품을 분할해서 짧은 시간 내에 프린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 분할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페달 박스인데요. 페달 박스 쪽에 이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외곽 형상이 그 네모난 박스가 프린터의 그런 그 웍셀입니다. 웍셀 크기이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제품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린터들, 약 20여 가지 이상의 프린터들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웍셀의 사이즈가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이제 재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웍셀에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조금 남기 때문에 스케일을 더 줄이지 않고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서 조립할 수 있는 형상을 여기다 추가를 하고요. 잘라낸 형상은 이렇게 밑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아시는 것처럼 3D 프린터가 적층 방식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줄여주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프린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프린팅을 위한 솔루션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서포터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슬라이스 적층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3D 프린트를 만드실 때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한 번에 그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설계를 할 수 있는 PRDS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렇게 PRDS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공장, 그 팩토리는 어떻게 3D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그 가장 전통적인 공장 레이아웃 도면이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공장 레이아웃 플래닝에 아주 강력한 툴이고요. 오랜 기간 설계자뿐만 아니라 제조와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들이 오토캐드로 작업을 해왔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엔지니어와 그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이 오토캐드가 공장 레이아웃 플래닝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2D로서 공장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데는 그 실제 제조 환경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 가서 보면 아까 저희가 2D 상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제 공장은 2D 평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는 2D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부족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레이아웃 설계하는 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공장 레이아웃, 공장 설계하는 데 있어서 2D 환경에 가진 한계점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FDS라고 하는 저쪽의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장 설계 프로젝트는 다음에 그런 6단계, 크게 6단계의 그런 그 과정을 가지고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그 설비들, 몇 대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설비들이 완료가 되면 이 정해진 설비들을 공장 안에 배치를 하고요. 작업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자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최적 거리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배치된 설비들을 가지고 세부 레이아웃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공장에 대한 그 기본적인 레이아웃 배치 설계가 완료가 되면 간섭 여부라든가 아니면 배치상에 어떤 다른 제약사항들이 없는지 시각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관련된 완성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 업체라든가 유관부서와 이제 공유를 하고 실제 공장 셋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장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변경사항들을 계속 관리하고 추적하는 형태로 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팩토리를 FDS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S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 내용이 그 FDS를 이용해서 그 공장 레이아웃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업무가 될 텐데요. 이 디지털 팩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3D, 그러니까 레이아웃 설계를 하고 3D 팩토리를 만드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FDS는 아주 쉽고 편리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FDS에서 제공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배치해 가면서 2D 공장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3D 공장 레이아웃을 바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2D로 공장 설계 레이아웃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만들어진 레이아웃 작업이 3D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D가 변경이 되면 마찬가지로 3D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반대로 3D에서 내가 레이아웃 등을 배치를 하게 되면 얘네들도 반대로 2D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3D가 바뀌면 2D도 바뀌는,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2D하고 3D가 완벽한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팩토리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2D로 레이아웃을 잡건 3D로 레이아웃을 잡건 상관없이 설계자는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그 팩토리 디자인을 하게 되면 2D, 3D 간에가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그 3D 디지털 팩토리를 이용을 해서 공장 투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증축이라든가 개보수 시의 간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FDS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본 이 FDS를 이용을 해서
실제 공장 레이아웃을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섭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데모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아까 제가 설비, 그러니까 그 공장 레이아웃을 처음에 할 때 프로세스 플래닝 작업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비가 몇 대가 들어가야지 이 공장이 효율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공장 레이아웃을 하기 전에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고객사들이 이 엑셀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엑셀 안에다가 그 설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고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가동률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전력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엑셀로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팩토리 디자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 만들어진 이런 그 프로세스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 어나리시스 쪽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들이면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자재를 가지고 그 조립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을 하는 부분, 이렇게 프로세스 단위로 나누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줄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대 몇 프로까지 이 설비, 이 장비가 가동이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이 프로세스에 몇 대의 장비가 들어가는지를 여기서 손쉽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재 흐름에 따라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부하가 많이 밟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서 제공되는 어셋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연결을 하시면 얘를 2D 도면으로 뽑아내실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러한 그 프로세스 어나리시스 분석 결과는 이렇게 차트로도 이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던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2D로 만들어진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2D로 들어오게 되죠. 2D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공장 설계하시는 분들은 2D 레이아웃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2D 레이아웃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2D 레이아웃 작업을 다 모델링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FDS에서 제공하는 어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레이아웃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D로 레이아웃 작업이 완료가 되면 싱크 버튼을 통해서 3D 인벤터로 3D 모델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 이 데이터들은 다 하나씩 다 모델링한 데이터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셋을 활용을 해서 얘를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어셋이 2D 정보와 3D 정보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D로 레이아웃을 잡으면 3D에서는 3D의 정보를 가져와서 3D로 표현을 해주고 2D에서는 2D 정보를 가져와서 2D를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D 레이아웃이든 3D 레이아웃이든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공장 레이아웃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장 레이아웃을 가지고 한번 공장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대용량 그 데이터 핸들링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내가 가지 않고 디지털 팩토리 환경 내에서 내가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그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공장 도면을 가지고 제가 간섭 확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에 간섭된 부분을 얘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렇게 기존 그 지오메트리랑 좀 틀린 포인트 같은 이런 지오메트리들이 있죠. 이 지오메트리는 뭐냐면 보통 오래된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 대한 설비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도면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도면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도면들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걔를 다시 치수를 재서 모델링 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도면이 없거나 이러한 그
도면이 없는 이런 공장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D 스캐닝을 합니다. 3D 스캐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 형태의 그런 형상을 가진 그 데이터로 그 CAD, 3D CAD 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포인트 형태로 들어온 데이터라 할지라도 간섭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아마 덕트 공조 시설 쪽인 것 같은데 이 덕트에 대한 부분은 도면이 없어서 요거는 3D로 스캐닝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 설비를 새로 넣기 위해서 새로 넣고 보니 이 부분에 간섭이 생겼던 거죠. 기존에 있던 설비들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용도로 이미지를 떠서 상대방에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장 레이아웃을 가지고 렌더링을 통해서 실사와 유사한 그 실사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FD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전자의 공장 해외 이전 사례인데요. S전자 공장 해외 이전 사례는 기존에 국내에 있던 공장을 해외에 이전해서 신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그 모든 도면들이 다 2D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량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워크플로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프로세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공장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S전자에서는 그 전문 솔루션인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도입을 했고요. 그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도입을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3D 디지털 팩토리를 구현을 했고요. 이 구현을 통해서 실제와 100% 일치된 그러한 그 환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공장의 그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 라인을 재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작업자들도 3D로 그 공장 레이아웃이 돼 있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공장에 대한 그 전경이라든가 세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사례는 그 P사의 그 공항 확장 공사 쪽 사례가 되는데 요거는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쪽입니다. 그래서 이 P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이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설계 시간을 크게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이슈와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회사 자산으로 관리하고 싶다라는 세 가지 그런 그 이슈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세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서 FDS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고객사들이 이 수화물 분류 시스템에 필요한 이런 설비들을 한 70여 개 정도의 이런 그 부품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이 부품들은 파라메트릭 설계를 통해서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함으로써 파생 설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품들을 배치해 가면서 아까 2D 레이아웃, 3D 레이아웃 보셨죠? 그냥 갖다다가 사용을 하시는, 끌어다가 놓고 블록처럼 쌓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D로 수화물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데스크 제품을 이용해서 그 제품 설계와 공장 설계에 3D를 적용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3D로 제품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3D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활용할 방법은 V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D CAD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 게 70년대였고요. 그건 한 40년 정도가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 쪽에서는 3D CAD가 거의 많이 보편화가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보통 디자인 품평용으로 많이 디자인 품평할 수 있는 그런 렌더링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3D 데이터에 대한 렌더링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수주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많이 필요하게 되고 고객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 FDS나 그 PRDS에도 이렇게 동영상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더 사실적이고 고퀄리티의 이런 그 자료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에 가장 잘 부합하는 솔루션이 바로 지금 설명드릴 Vred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Vred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최고의 시각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렌더링, 그러니까 품평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검증까지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러한 그 이미지들은 모두 다 실제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3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Vred의 활용 분야는 다양한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품평해 할 수 있는 디자인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동차 카탈로그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다 실제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렌더링으로 만들어낸 고품질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시각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출 성형 해석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이 저희 쪽에 몰드플로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사출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겉에다가 색감을 입혀서 실제 얘가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싱크 마크가 있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Vred를 통해서 시각화 검증을 했더니 이 부분에 싱크 마크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얘가 실제로 제품을 사출을 해보니 이렇게 유사하게 싱크 플로우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각화라고 해서 그 자동차 내 이런 풍동이라든가 풍향,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강성들이 실제 제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 시뮬레이션 시각화도 Vred에선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기기에서 제품을 뜯어보고 뭐 돌려보고 하는 이런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디지털 콘텐츠도 Vred를 통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 중공업의 그 엔지니어링 시각화 사례인데요. 일단 이 고객사는 Vred를 도입하기 전에 제품 수주를 위해서 다양한 이런 그 홍보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홍보 영상을 요구했고 경쟁사들이 이런 홍보 영상을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죠. 그래서 이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홍보 영상을 외주를 통해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외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는 제작 기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고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가 됐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회사 데이터가 이 시각화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외부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그런 내부 데이터의 보안 유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Vred를 도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게 그 3D CAD로 만들어진 데이터고요. 얘를 Vred로 가져온 초기 모습입니다. 여기에 색감을 입혔죠. 이 색감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몇 개의 색감들만 라이브러리에 등록해 놓으시면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만들어내시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 환경, 실제 공장에 있는 공장 사진, 그 HDRI라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공장 외관 이미지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만들었던 3D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이런 형상이었지만 Vred를 거치면
이러한 제품,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객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서 그 수주에 활용을 했고요. 최근에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V레드를 도입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효과가 커서 추가로 더 도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발표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질문 몇 개만 제가 추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D CAD와 3D CAD 각각에서 레이아웃을 그릴 때 더 편리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D가 편하다, 3D가 편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용자들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3D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3D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3D로 레이아웃을 설계하시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3D 형상을 확인해 가면서 바로바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편하실 수도 있지만, 3D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D를 핸들링 하는 것보다는 2D로 핸들링 하는 게 더 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D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쪽 솔루션 2D, 뭐 FDS도 그렇고 그 PRDS에 있는 2D, 3D 연계성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2D가 편리하면 2D의 장점을 쓰는 거고요. 3D가 편리하면 3D 장점을 쓰는 겁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지원한다는 게 그 특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그 나머지 부분은 오토데스크 제품이 다 커버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D 오토캐드 데이터 가져올 때 어떤 형식의 데이터도 다 활용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DWG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그 업데이트라든가 자동 연계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DWG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2D 데이터들, 다른 쪽에서 작업한 2D 데이터를 오토캐드로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오토캐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오토캐드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을 하시게 되면 얘가 그 3D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를 조금 바꾸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타캐드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V레드에 불러와서 파일을 제작한 다음에 그 형상을 스텝 파일로 변경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아요. 하나는 V레드에서는 다양한 3D CAD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스텝 IGS 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CAD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CAD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형상을 스텝 파일로 내보낼 수 있냐? 아닙니다. V레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 렌더링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시 스텝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PRDS나 FDS와 같이 그 시각화를 위한 전문 별도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이 아니라 별도의 제품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 사항들은 저희 쪽에서 그 계속 답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오늘 2015 제조를 위한 그런 세미나 둘째 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런 작업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뮬레이션 관련된 세션도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